최상병 사건 관련해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소식입니다. 해병대가 작전을 수행할 때는 사전에 위험성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지난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될 당시 최상병이 소속된 포병만 이 평가를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왜 최상병이 소속된 포병만 하지 않은 건지, 그리고 다른 대대들은 모두 위험하다고 평가했던 만큼 임성근 당시 사단장도 이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았던 것 아닌지 여러 의혹이 나옵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해병대 보병대대가 지난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되기 전에 작성한 위험성 평가 문서입니다. 지형과 날씨가 모두 위험하고 빠른 조류로 인원과 장비가 휩쓸릴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하천이 탁해 잘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특수수색대대와 방공대도 빠른 유속에 휩쓸리는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장비 지원을 맡은 공병대대는 집안 침하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당시 작전에 투입됐던 최소 4개 대대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최상병이 소속된 포병만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병대 측은 사전 위험성 평가는 대대 중대별로 하는 것인데 왜 포병만 빠졌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경찰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대장들에게만 책임을 묻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겐 혐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작전 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에게 수색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은 곳에 있던 다른 대대들이 사전에 급류에 휩쓸릴 수 있다고 판단했었다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포병을 제외한 모든 대대가 같은 위험성을 경고했던 만큼 당시 현장을 방문했던 임 전 사단장이 급류에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를 보고받았을 거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위험성 평가를 무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안전조치를 강구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물에 들어가라라고 임성근 사단장이 사실상 입수 지시를 해가지고 그 같은 익사사고가 발생했던 것이죠. JTBC 유선입니다. JTBC는 왜 포병만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았는지, 또 그 과정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최초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다시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임 전 사단장이 안전위해 요소를 파악하고 있는데 빨리 들어가라고 했다는 진술 등이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이승환 기자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직후 작성한 변사사건 보고서입니다. 사고 엿새 뒤 포병 소속 한 중대장이 쓴 자필 진술서를 확인해봤습니다. 사고 전날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현장 책임자를 찾았다. 임무 브리핑을 하는데 3초 만에 말을 끊고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고 했다. 안전 위해 요소를 파악하던 중 왜 빨리 작업 시작하지 않고 병력을 대기시키고 있는 거냐고 말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중대장이 대대장과 주고받은 대화방에서도 사단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기분 나빠하면서 몇 중 되냐고 물었다. 병사들 하차시킨 뒤 현장을 확인하려는데 빨리 내려보내라고 했다. 임무를 나누려고 하니 답답해했다면서 대대장에게 속상하다고 말합니다. 중대장은 현장 지휘관들에게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필수라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언론이 많이 온 것을 신경 쓴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도 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 진술을 근거로 임 전 사단장이 재촉해 무리하게 작전 현장에 투입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 사건을 제2첩받아 수사한 경찰의 수사 결과 보고서엔 이런 내용이 빠졌습니다. JTBC가 확보한 임 전 사단장의 진술서에선 해당 중대를 방문해 군용 트럭 화물칸에 탄 병사들이 뛰어내리는 모습이 위험해 보여 안전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다. 군인다운 모습과 단정한 복장을 지시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중대장이 진술한 브리핑을 끊고 빨리 들어가라고 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최상병의 목숨을 앗아간 무리한 수색 작업이 어쩌다 벌어진 건지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녹취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수색 작업 전날 현장 지휘관은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걱정하는데 수색을 중단하란 말은 없고 임성근 사단장이 수색을 정상 진행하란 명령을 내렸다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민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무리한 수색 작전의 책임은 본인이 아닌 현장 간부들에게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수중 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종 사고 발생 하루 전 현장 간부들의 대화 속에는
반대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장 지휘를 맡은 포대장은 작전 통제를 담당하는 7여단 소속 A장교에게 비가 많이 온다며 걱정스러운 말투로 말합니다. 지금 너무 많이 와. 지금 아직 사단님이 아직도 계십니다. 지금 방금 여단님 안 그래도 전화 오셨는데 사단에서 안 그래도 물어봤는데 육군부대 철수했냐라고 물어보셔서 철수했다라고 했더니 니네는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여단님 지침받고 저희 정상적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A장교는 사단장이 아직 수색 현장에 남아있다며 수색을 정상 진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방금 여단님 전화 오셨는데 사단장님께서 옆에 계신데 하라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인가라고 하라고 하셨답니다. 사단장님께서. 사단장이 현장에 있으면서 수색 정상 진행을 말하는 등 현장 지휘관에게 충분히 압박으로 작용할 정황이었던 겁니다. 현장에선 사단장이 복장을 질책하는 등 지휘관들은 위축돼 있던 상황. 사단장의 지시 정황은 잠시 후 이어진 포대장과 여단장의 통화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정식으로 철수시는 좀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단장님께 몇 번을 건의드렸는데 네, 알겠습니다. 전날부터 알잖아. 예. 애들 강인하게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하루 이틀 갈 거다. 전날부터 사기 떨어져서 그러면 안 된다. JTBC 김민관입니다. 최상병 사건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갑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가 최종 보고서에서 갑자기 빠진 이유가 뭔지, 외압이 있던 건 아닌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담당한 국방부 관계자들이 임 사단장 혐의를 뺀 건 우리 뜻이 아니었다. 그 흔적을 최종 보고서에 남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해 8월 14일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임무를 늦게 하다라고 가슴 장화를 신으라고 수색 방법을 거론하고 빨강색 추리닝을 강조하면서 복장 상태만 지적하는 등 범죄의 단서가 여럿 드러났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엿새 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보고서엔 이런 내용이 빠지고 임 전 사단장을 범죄 혐의자에서 제외한 뒤 조사가 필요하다고만 적었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당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했던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10여 명을 방문 면담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내용이 바뀐 이유를 캐묻는 과정에서 재검토 결과에서도 임 전 사단장의 과실이 크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어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의 의견 때문에 자체 조사 결론을 바꾸게 됐는데 우리 뜻이 아니라는 흔적을 최종 보고서에 남겼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말한 흔적은 최종 보고서 마지막 장에 있는 참고 6입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국방부 검찰단이 대대장 2명만 혐의를 특정하고 임 전 사단장 등은 관련자로만 경찰로 넘기자 여군 2명은 빼자는 의견까지 똑같이 냈다는 내용입니다. 보고서 결론을 바꾼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굳이 참고자료에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의 의견을 끼워 넣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이들의 진술 내용을 분석해 최종 보고서에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빠지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